신동선 형사님이 별명이 반달곰이라고 했는데 반달곰을 본인이 진 건지 다른 사람이 해줬는지. 아니 형사들도 별명을 지가 짓고 다니나? 신 형사님이 사실은 보기에는 이렇게 인상이 조금 저보다는 약간 좀 험악합니다. 하지만 아니 누구 인상이 더 엄혹한 거예요? 도대체 난. 여보세요. 제가 인상이 좀 부드럽죠? 중요한 안녕하세요. 거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인상이 좀 낮다고 남들이 얘기하더라. 그만이고. 자, 안녕하세요. 라떼 형사의 김은배입니다. 지난번에 드디어 첫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우리 희망이들이 재밌게 봐줬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해보려고 또 다른 절친한 형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3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신동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희망이들 중에서 TV 좀 본다고 하면 아마 지나가다가 한 번씩은 우리 신동선 교수님을 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신정경찰서 당시 강력반에 있을 때 만났는데 같이 근무할 당시에 신동선 형사께서는 강력 형사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정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들은 좀 우직하고 직선적이고 강직한 면이 있는데 신동선 형사님은 권모술수가 계시다. 그러니까 남들을 어르고 달래고 뺨치는 거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권모술수란 말이 우리가 범죄꾼들한테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그걸 왜 나한테 자꾸 권모술수를 잘 쓴다고 그러지? 머리가 좋다고 하든지 촉이 좋다고 하든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권모술수를 잘 쓰는 형사, 그러면 아주 야비하고 뭐 잔머리 굴리는 형사, 이렇게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권모술수라는 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말을 처음부터 잘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건 하다 보면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정보 필요하려면 협조자라든지 도움하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동선 형사가 실제적으로 협조자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나오면은 탐문수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활동을 하셨던 신동선 교수님입니다. 같이 근무할 때 이제 사람들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망치라든지 도끼라든지 아니면 뭐 짝기라든지 있는데 그 당시에 신동선 형사님이 별명이 반달곰. 반달곰이라고 한다면 귀여운 건데 인상을 보세요. 이게 귀여운 인상입니까? 솔직히 반달곰을 본인이 진 건지 다른 사람이 해줬는지 아니, 나도 모른다. 아니 형사들도 별명을 지가 짓고 다니나? 아니 반달곰이 귀여운 것도 있고 화가 나면 무섭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반달곰이 항상 이렇게 귀엽게 재롱 떨고 다니나? 사냥할 때는 엄청 무섭지. 반달곰을 이길 사람이 없지. 아, 진짜 그렇습니까? 참 순박한 거야 우리 김원 병사. 귀여운 반달곰 형사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순박하다, 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 김은배 팀장님은 별명 따로 없으셨나요? 누구? 김원배 형사는 저기 제2의 이소룡. 기억을 하시네. 이소룡. 둘이 가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같이 했어요. 맞아요. 나는 이제 샌드백을 치고 여기는 이제 뭐 발로 이렇게 샌드백을 치고 하는데 나도 물론 합기도 5단이지만 발 쓰는 거 보면 알거든.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그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해치우겠구나. 제대로 배우면 태권도 선수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칭찬 그때 모드로 가네요. 제2의 너는 나 깎았지만 나는 칭찬을 해. 아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건 했을 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헐크파예요. 이거는 조직 폭력이 아닙니다. 절도단도 아닙니다. 유명한 강도단, 즉 강도단이 15명 있죠? 나중에 마지막에는 17명까지. 17명. 강도단 한 세트가 17명이라고 한다면 옛날 여러분들이 보면 인꺽정이처럼 이건 천적대예요. 혹시 희망이들이 볼 때는 에이 거짓말 뻥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신동선 형사님이 그럴까 봐서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헐크파들을 잡았을 때 내용을 간단하게 사건 소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헐크파는 90년 4월에 굴딱기, 유용업소 종사자, 무직자, 살기 어렵고 이 사회적으로 좀 불만이 많은 자들이 결성을 한 거예요. 전과자들 사회에서 자꾸 비난당하고 나니까 복수심이 생기잖아. 근데 이 강도를 할 때는 상대방이 빌잖아, 살려달라고. 거기서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성인을 된 건데 처음에는 결성을 해가지고 인원도 많지 않았고 큰 사무실에 금고를 털었어요. 2층에 사다리를 넣고 타고 올라가서 경비원을 꽁꽁 묶어놓고 금고를 거기서 해체를 해요. 직접. 그 정도로 장비를 많이 갖고 다녔고 금고털이를 하다가 또 돈 떨어지고 경험도 쌓이고 쾌감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귀합이 돼서 명동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귀합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목, 부두목, 행동책, 운전책, 작물 처분책 뭐 이런 식으로 결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헐크 나이가 29세인데도 두목을 맡았어요. 거기 범인들은 나이가 30대, 40대까지 있었는데 젊은 애가 두목을 맡았어요. 보니까 걔가 복싱 선수 출신에다가 합기도 4단이에요. 강도 전과도 좀 있었고 그래 좀 잔인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두목을 맡고 부두목이 밑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사가 있었고 12인승 봉고차, 그랜저, 승합차까지 준비를 해서 전문적으로 도박판하고 금고털이까지도 같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동선 형사님이 말한 거 뭐냐면 분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강도 총책이 있고 또 작물 처분책이 있고 첩보책이 있어가지고 15명이 몰려다니면서 승합차를 타고 다니고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흉기, 둔기,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액수가 컸어. 뭐 보통 몇백, 몇천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 사람이니까 한두 사람이 강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 몇 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다음에 손발을 묶어놓고 판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뒷주머니에 드는 지갑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판돈도 있지만 숨겨놓은 돈이 있다. 이걸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박판에 얻어맞은 애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도박하는 애들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좀 건달기도 좀 있고 전과도 좀 있는 애들이 남돈 먹으려고 도박판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반항을 했다가 이게 맞았어요. 강도단들이 몸이 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 근데 흉기들을 들고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꼼짝을 못했던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활용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 사무실을 수십 군데를 털었는데 어느 사무실은 신고를 했지만 어느 사무실은 야 우리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큰 도박판을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구속되고 처벌받잖아. 라고 해서 신고도 안 한 사무실이 있었다. 이렇게 이 범인들이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녔는데 그중에 우리 관내에서 사무실에 터진 거예요. 한 번. 당시에 강도들이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강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폐물은 전당포라든지 금방에 팔고 작물 처분책한테 그 중에 돈을 쓰는데 돈을 분배를 합니다. 1, 2, 3, 4 나눠가지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압 수표가 있었어요. 수표가 있었는데. 근데 자기압 수표라면 되지 왜 자기압 이렇게 얘기해?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자기압 수표를 모르는 분이 계셔요. 자기압 수표를 모르나요? 어찌됐든 또 그 죄송합니다. 자기압 수표를 피해자 중에서 도박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여사 말 맞다나 피해자들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압 수표를 뺏긴 사람이 있는데 다행히 은행에서 인출했던 것이 번호가 나온 거예요. 자기압 수표 번호.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자기압 수표 뒷면에 보면은 배서를 하게 돼 있어요. 뭐 김은배 뭐 뚱뚱 쓰는데 전화번호랑 실제적으로는 뒤에 진짜로 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진짜로 쓰지만 범인들이 가짜로 쓰겠죠. 이렇게 해서 누가 사용을 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취당한 수표가 들어왔다. 그 당시 범죄꾼들이 이 좀 치사한 게 우리 저 김은병 알 거야. 범죄꾼들이 강절도할 때 여러 명이 가면요 뒷주머니에다 몰래 집어넣어요. 지거. 하여튼 걔네들은 어디 가도 도둑질에 가도 도둑질을 또 해. 각자 챙겨 지네건. 그래놓고 내놓으라면 안 내놔. 뒷주머니 장난 안 내놔요. 현금 같은 거요. 일부 자기들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있어. 근데 범죄꾼들 심리가 항상 불안하거든 이게. 맨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이러다가 한번 잡히면 이게 빵에 가면 이거 오래 살 텐데. 항상 이게 혹처럼 따라다니다 보니까 밤마다 술을 먹어요. 근데 또 이게 또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 명동에 있는 호텔 라이트 클럽 거기를 자주 갔어요. 호텔 라이트클럽 가서 1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내놨는데 그 웨이터들도 귀신들 아니야 또. 얘가 100만 원짜리 내놓을 사람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도 딱 내놓거든. 근데 단골이다 보니까 받아줬어. 또 얘네들이 또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때 걔 웨이터가 26살 먹은 애였어요. 걔를 데려다가 이제 추궁을 했지. 같이 공범이 될래? 협조하고 빠질래? 그러니까 걔가 범인을 알려준 거지. 그게 이제 최초에 한 명 잡게 된 계기예요.
그렇죠. 나이트클럽에 있는 지배인하고 그 웨이터들을 설득을 했더니 그 수표 쓴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명동에 있을 때 구두닦이를 한 사람이다 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다행히.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조직원 한 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뽑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잠복을 하는 중에 그 조직원이 나오는 걸 따라갔어요. 바로 왜 안 잡았냐 물어보실 거예요. 만약에 조직원이 나올 때 바로 잡았을 때 그 주변에 이 조직원하고 아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연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서 따라가다가 아무도 없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딱 잡아가지고 차에 태워서 사무실 와서 추궁을 했어. 근데 추궁할 때 신형사님은 말을 잘하잖아요. 잘하고 망치 형님은 인상만 썼어. 인상만. 아, 이렇게 인상만 썼어 이렇게. 인상만 웃으면서 썼죠. 자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일 모 다방에서 또 한 번 모여가지고 강도를 하기로 했다. 무슨 말이냐. 이 강도들이 각자 집이 틀리잖아요. 작업할 때만 모이는 장소가 있어. 그 다방도 한 곳만 정한 게 아니고 옮겨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다방에서 모이기로 했다는 확실한 첩보를 보았기 때문에 피의자를 데리고 그 다방으로 갔습니다. 피의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건너편에는 다방 입구야. 입구 쪽에 신형사하고 저와 같이 잠복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 조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피의자가 손은 자유롭잖아요. 커피 하나 딱 놓고 커피는 싼 거 줬죠. 머리를 두 번을 싹 긁으면 범인이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잡아서 바로 채운다. 그 끌어안고 안쪽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마지막에 헐크가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오고 두목이 안 들어왔지. 두목이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만 왔지 계속 간 몰고 있는 거예요. 촉이 그렇죠. 확실히 범죄꾼은 그 두목 촉이 있더라고. 뭔가 싸한 거야. 다방 입구가 싸하니까 안 들어온 거야. 마지막 헐크만 남았어요. 얘가 1m 90 정도에서 100kg가 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권투도 했고 학교도 5단이라고. 사단. 4단. 어쨌든 간에 신형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수갑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개를. 수갑을 달라는 겁니다. 왜? 헐크는 나밖에 작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체포하겠어 해서 저는 당연히 좋습니다. 헐크가 딱 들어왔어요. 또 이상한데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데. 헐크를 체포해야 되는데 신형사님이 그냥 앉아있더라.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때 앉아있었어요? 이러니까 정보 형사나 보안 형사를 못했던 거야. 내가 오케이. 왜냐면 앞에 공범들 유인해서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덮칠 때마다 이 품에서 사시미 칼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와 깜짝 놀랐지 우리도. 사시미 칼을 그냥 여러 개씩 이렇게 안고 다니더라고 이놈들이. 얘 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헐크가 딱 들어왔는데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쟤도 칼을 갖고 있겠지. 그렇죠. 동료들이나 나나 뭐 다치면 안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잠깐 동안 고민을 했던 거야 내가. 저걸 어떻게 해나? 권총을 쏴야 되나? 권총을 꺼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지가 먼저 가서 수갑 채워버린 거지. 얼른 가서. 여보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칼을 휘두를 경우에 신동선 형사님도 다치기도 하지만 저도 다치고 또 다방에 손님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인질극을 벌이면 난리 나니까 이 생각이 넓으시고 이 치밀한 생각. 난 그걸 못했어요. 좀 무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해를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 형사님이 헐크가 인상이 더럽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등치도 크고 하니까는 좀 약간 멈칫했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강력 형사들은 약한 범죄자는 싫어요. 솔직히 밥맛 없어. 센 범죄자일수록 너무 좋아 우리는. 그러니까 헐크가 얼마나 좋아. 센 놈이니까. 그런데 동료가 다치면 안 되잖아. 얘가 또 몸이 빠른 애 아니에요. 칼 써도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지. 이걸 어떡하지? 잠깐 하는 사이에 벌써 뛰어나가서 그냥 수갑을 채워버렸으니까. 하여튼 정의감은 뭐 엄청 있었고 의욕도 넘쳤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지는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헐크바를 일망타진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작물들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피해자들은 만약에 5억을 털렸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범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털은 거는 2억밖에 안 돼요. 3억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돈을 뺏긴 사람들은 만약에 6억이면 그 강차면들은 4억밖에 안 낸다고 그러면은 3억은 어디 간 거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헐크가 나머지 돈을 자기가 따로 감췄는데 그 돈을 강화도 어디엔가 묻었다고 진술을
받은 거죠. 고압질에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또 있대요. 재밌네요. 네. 수표를 은행원이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돈을 내준 거예요, 3억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받으려고 연락했더니 그 은행원이 우리한테 그 3억을 못 찾아주면 자기 자살하겠다고, 자기 감당 못한다고, 그러고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은행원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를 쓰고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집중해서 했던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는 헐크가 이제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얘기할게. 그러면 어디다 묻었다 해가지고 한 6, 7군데 우리가 땅을 팠던 것 같아. 파보면 없고 가서 보면 아니고 얘가 또 그 차 안에서 갈 때 그러잖아. 형님 다 끝났는데 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짜장면 하나 뭐 사주세요. 아주 여유 있더라고. 그게 거짓말하는 장소 가는데도 그 사이에 커피를 먹고 싶었던 거야. 지금 신동선 회사님 얘기한 대로 기억이 나는데 헐크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포기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땅도 팠지만 중요한 건 이거 있습니다. 이제 강화도 애기봉 쪽으로 갔어요. 애기봉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애기봉 쪽에 묻었다고 그래서 갔더니 해병대가 지키고 있더라. 못 들어가는 데야. 못 가요 거기를. 거짓말한 거죠. 다시 차를 돌려서 강화도에 있는 군인들이 없는 데로 갔는데 집에 하나 나와요. 차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헐크가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왜 왔냐고 물으니까 야 형님들한테 돈 돌려드려. 내가 다 풀었어. 끝났다. 갖다 줘라. 우리는 범인인 줄 알지. 공범인 줄 알죠. 그 잡아가지고 가서 보면은 없어. 이 사람이 난리가 난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는 거야.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공범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황당한 거죠. 이거를 여러 번 돌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아유, 아침에 출근하면은 나간다고 가는 거야. 회개했다고.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나도 참 걔랑같이 빈집 여러 번 들어갔네. 여기다 뭐 여기 이 집이래. 그럼 들어가가지고 어디냐 그러면 장롱에 있대. 장롱 뒤지다 보면은 안 나와. 야 어디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래도 나무 집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사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주인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걸 그 몇 번을. 아마 그게 이유가 있었죠. 왜 걔가 시간을 끌려고 했을까요? 수표 그 순환 기간도 좀 필요했고 예. 이판사판이다 보니까. 이판사판. 이판사판이다 보니까 구속돼 있는 동안에 콧바람도 좀 쉬고 싶고. 중요하죠. 우리가 나가면은 밥 그래. 사주고 밥 커피 사주니까 사주고. 오케이. 사실상 우리 경찰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면은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는데 경찰에서 구속 기간은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지. 그냥 구속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죄송합니다. 구속 기간은 10일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안에 검찰에 피의자들 관련 서류 몽땅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급해. 그 안에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헐크가 끌었던 거죠. 사실은 그 시간 돌려 끊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찾지를 못했죠. 못했어요. 그걸 아직도 찾지를 못했다.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게 그때 그 은행원이 그 돈을 못 찾으면 자기가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 은행원이 지금 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 당시에 얘네들한테 그 강목으로 맞고 칼에 찔린 애들도 있었고 많이 다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기회로 다 이제 잊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강도 사건이 빈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한테 안 오면 다행인데 집에서 닥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데 강도 서너 명이 흉기를 들고 왔을 때 어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없습니까?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쳐다보지 마세요. 늘 얼굴을 인식하면 상대방이 내 얼굴 봤지. 꼭 손을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딱 아차 이거 강도 들어왔네 할 때는 고개를 절대 정면을 쳐다보지 마시고 있는 걸 다 주세요. 왜냐면 돈은 벌면 돼. 목숨은 하나거든. 돈은 벌어서 갚으면 되고 또 벌면 되지만 목숨하고 바꾸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일이 커지니까 자기도 그걸 알아. 그냥 나간다고. 그런 방법이 있죠. 그냥 가방을 줘라. 그렇지. 그 주고 만약에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있거나 귀금속이 있어서 너무 뺏기는 게 아까울 때는 차라리 그 옆에 나무집 담벼락에다 집어 던지든지. 좋은 방법이 무슨 말이냐. 가방을 뺏으려고 그러면 가방을 내가 뺏기 전에 뭘 던져버리면 강도가 돈이 목적이잖아요.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 나머지 담벼락 안에다 던지고 그렇지. 그 소리를 지르면 얘는 안 잡히려고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도망가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또 억하심정으로 칼을 휘둘릴지 모르니까 소리치러 도망가라. 근데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은 그래 너 가져가. 저도 지금 형사들은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데 테러가 없으면은 그냥 줘라.
그 맞는 말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동선 형사님이 사실은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가리키는 학생들이 아마 신동선 형사님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신현상처럼 나와서 경찰에 들어가서 저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형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건데 경찰이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시죠. 일단은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국가관이 있고 체력하고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국립미지를 묻히는 게 상당히 서운했었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범인들 잡다가 칼 맞아 죽어서 국립미지를 가자. 이게 내 모토였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 없이 많이 잡게 된 건데 돈 벌려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국가관이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항상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분위기가 어떠신지요?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내 동료, 그래도 강력반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동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김은배 형사가 진짜 깨끗한 형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했고 또 운동을 또 많이 해서 좋아했고 지금까지 이런 형사 출신을 본 적이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희망이들 항상 주의를 경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도 무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건을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 이것도 재미가 뭐 웃기나? 안 되나?